자, 이번 시간에는 구조체의 특별한 형태로서 자기참조 구조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기참조 구조체가 필요하게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메모리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여기 흰색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여기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미 다른 변수에 의해서 메모리가 할당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때 int a3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메모리가 저거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int a3 이거는 메모리 몇 개 할당하는 거죠? 3칸 할당하는 거죠. 네, 여기는 4바이트 단위니까 저 그림에서 3칸을 할당하는 3칸을 요구하는 녀석입니다. 자, 메모리 할당 가능합니까? 여기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3칸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답할 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좀만 더 생각해보면 배열에 대한 특성을 떠올린다면 불가능한 겁니다. 왜요? 배열은 뭐라고 됐죠? 배열은 메모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연속으로 할당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3칸이 띄엄띄엄 있는 3칸이 아니고 연속으로 3칸이 있어야만 이 메모리를 할당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보세요. 예, 3칸 이상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메모리를, 이 변수를 할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도 이 메모리를 할당하면서 배열과 같은 처리를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구조체를 그 문제 해결에 활용해 보겠다는 겁니다. 자, 방법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 그래서 int a3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a0 첫 번째 원소의 주소를 알면 자연스럽게 a1, a2의 주소를 알 수 있죠. 배열에 대해서는. 왜? 그게 연속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어떨까요? 자, int a 배열이 아니고 각각의 변수를 잡는 겁니다. a1, a2, a3. 내가 잡아요. 잡힐 수 있잖아요. 한 개씩이니까. 잡힐 수 있잖아요. 자, 근데 배열과 같은 형태를 해주려면 뭐요? 첫 번째 주소를 알면 두 번째 주소를 알 수가 있어야 되고, 그 이하의 주소를 알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요. A1 주소 알면 A2 알 수 있게, A2 주소 알면 A3 알 수 있게 해 주자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A1이 잡혀 있는데 그 바로 밑에다가 112를 넣어주는 거야. 자, 112가 뭐야? 두 번째 녀석의 주소죠. 그리고 A2가 있을 때 그 바로 밑에다가 124를 넣어줘. 124가 누구예요? A3의 주소죠. 이렇게 넣어주자라는 겁니다. 가능하겠죠? 네. 한 가지 문제만 해결되면요. 뭐요? 여기에 빈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뒤에. 네. 우리가 선언한 이 변수 바로 뒤에 주소를 저장할 공간이 항상 확보돼야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변수 바로 뒤가 그 다음 변수의 주소임이 보장이 돼야 된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해줄 수가 있죠? 예, 이거 묶어주면 되죠. 이렇게 묶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럼 다른 녀석이 침범할 여지가 없죠. 그래서 묶어줍니다. 이렇게 묶어주는 걸 배웠잖아요. 구조체를 통해서 묶어줄 수 있죠. 예, type df, struct, tag a. 그 안에 뭐야? int 넣을 거야. 그리고 바로 뒤에 뭐가 와요? 포인터가 옵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포인터. 그리고 a라고 그랬어요. 자, 근데 포인터에도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포인터는 메모리를 4바이트를 할당하지만 하지만 타입에 상관없이. 자, 근데 타입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122가 124가 들어갈 수 있지만 얘는 나중에 누구를 가리킬 수 있어야 되냐면 누구요? 이 녀석을 가리키는 녀석인 거죠. 이 녀석이 뭐죠? 구조체죠. 그 다음에 이 녀석도 역시 구조체를 가리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가 보이드도 괜찮긴 하지만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가리킬 수 있는 녀석이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지금 struct tag a라는 거를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또 뭐가 쓰여요? struct tag a. 나중에 가리킬 녀석이 이 녀석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는. 뭐야? 하나의 구조체가 만들어지는데 그 안에 필드 안에 또 누가 있어요? 예, 포인터가 들어가는데 누구에 대한 포인터입니까? 지금 정의하고 있는 포인트 타입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참조하는, 가리킬 수 있는 그런 구조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자, 그리고 통상, 구조체, 우리가 차례대로, 우리 방금 만든 자기참조 구조체를 활용해서, 메모리의 내용을 채워보겠습니다. A1, A2, A3 하면은, 빈칸에 메모리 할당할 수 있겠죠. 할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A1에 N에는 뭐요? A2의 주소. 112 넣습니다. A2의 N에는 A3의 주소 124를 넣습니다. 그리고 통상 마지막에 맨 끝에 있는 녀석은 뭐요? 더 이상 뒤에 가리키는 것이 없으니까 0을 넣어줍니다. 그럼 어때요? 가능하죠? 이제 우리가 A1의 주소 100이라는 것만 알면은 A2, A3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까? 예, 접근할 수 있어요. 100이라는 거 알면 A1.D 그게 두 번째 녀석의 주소가 되는 거죠. 일로 올 수 있어요. 일로 올 수 있고. 또 A2를 알고 있으면 거기에 124가 있으니까 세 번째 요소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 참조 구조체를 활용하면 이러한 그 장점이 생깁니다. 근데 단점이 하나, 배열이랑은 좀 차이 나는 부분이 있긴 있죠. 배열은 어떻게 가능해요? 첫 번째 주소만 알면 뭐가 가능합니까? 세 번째를 바로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int A3인데 A0의 주소가 100이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계산 가잖아요. 108이죠. 4바이트. 숫자 계산만으로 바로 그 메모리가 어딘지 알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 첫 번째 주소를 알고 있는데 세 번째 녀석 누구야? 라고 하면 바로 계산이 가능합니까? 물론 이 경우에는 재수 좋게 하나, 둘, 셋, 넷, 네 칸씩 딱딱 떨어져 있어가지고 계산할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재수가 좋은 경우죠.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첫 번째 주소를 알고 있을 때 세 번째 가려면 두 번째 갔다가 그 세 번째 가야 됩니다. 중간 과정을 쭉 연속으로 거쳐야만 되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열에서는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쓰지 못했던 그 문제를 여기서는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방금 했던 것을 이렇게
그 메모리 상에서도 우리가 계속 써왔던 메모리로 표현을 해도 되지만 더 편리하게 직관적으로 따져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그림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합니다. 자, 지금 변수를 3개를 잡았고요. 변수를 A1, A2, A3 3개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Q라는 변수를 잡았습니다. 이 Q는 우리가 정의한 구조체를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입니다. 그래서 A0의 주소를 Q에다 넣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A1의 다음 주소는 A2의 주소. 이렇게 화살표를 연결합니다. A2의 다음 거는 A3의 주소. 이렇게 표현. 여기 메모리에다가 번지 집어넣고 하는 거 필요 없죠? 그냥 이렇게. 여기는 전혀 번지가 쓰이지 않습니다. 자, Q가 가리키는 곳의 값 1. Q가 가리키는 곳에 있는 값 2. Q가 가리키는 곳의 값 3.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볼까요? 자, printf %d, Q의 d 뭡니까? 야, 이거를 이쪽에서 따지면 어떻게 되죠? Q가 가리키는 곳의 d, Q 뭐야? 100번지로 가봅시다. 가서 뭐요? d, 1이네요. 이렇게 따져야 돼. 두 번째 것도 해보겠습니다. Q가 가리키는 곳에 갔어요. 100번지죠? 여기서 또 뭐예요? next. 뭐야? 요거죠? 112번이죠. 그것이 가리키는 곳의 값. 112번지. 여기네요. 그것이 가리키는 것의 D. 2. 이렇게 되죠. 예, 우리가 따질 수는 있어요. 이건 한 번 더 하는 거죠. 일로 가서, 가리키는 곳에 D로 가서, 그것이 가리키는 곳에 D로 가서, 그것이 가리키는 곳에 D. 3. 이렇게, 따져볼 수는 있습니다. 따져볼 수 있는데, 굉장히 혼란스럽죠. 따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밑에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밑에 그림에서는 Q. 자, Q가 가리키는 곳에 D. Q가 가리키는 곳에 D. 1. 이거요. Q가 가리키는 곳에 D, N에, Q가 가리키는 곳에 N에, 가리키는 곳에 D. 네, 2네요. 네. 이거 해볼까요? Q가 가리키는 곳에 N에, N이 가리키는 곳에 N에, 가리키는 곳에 D. 네, 3이네. 그래서, 요렇게 표현된 것을 이 그림을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표현들이 가능한 거네요. 재미있는 표현이죠. 네. 반복적인 요소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럼 방금 저희가 알아본 자기참조 구조체를 활용하는 그런 예제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참조 구조체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변수를 3개를 잡았습니다. 각각의 각 변수를 차례대로 연결을 했고 그 안에 1, 2, 3이라는 값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차례대로 출력해보자, 이게. 자, 차례대로 출력하는 거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딱 3개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4개인 경우는 여기다가 중간에 n을 한번 더 넣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범용성이 떨어지니까 이거를 반복이 가능한 형태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네. 언제까지요? 우리가 쭉 연결할 때 맨 끝에 next는 0을 넣기로 했죠. 그러니까 0이 아닌 데까지 0이 나오면은 빠져나옵니다. 0이 아닌 동안 출력하시오. 그럼 Q에 D 출력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Q는 Q에 next, Q는 Q에 next. 요거 대신에 뭘 넣는 거야? QN을 넣는 거죠. 그럼 요게 QN의 D가 되겠죠. 왜? 두 번째 거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왔어요. 또 Q가 끝이 아니에요? 그럼 뭐요? 또 여기다가 또 QN을 넣는 거죠. 뭐야? 여기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예요.
요 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형태가 요게 반복적인 형태죠. 반복적인 형태를 뭐는 뭐의 next, 마치 우리 배열에서 포인터에서 P는 P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 요소에 접근했듯이 이 자기참조 구조체에서는 P는 P의 next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 거에 하나씩 접근하면 그 반복적인 요소를 갖게 되고 반복문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그 전체 코드를 완성할 수가 있겠네요. 변수 집어넣고요. while문 써가지고 하나씩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Q에 D, Q에 N에 D, Q에 N에 N에 D, Q에 N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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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프로그램이 완성됐고 또 범용적이죠, 이제는. 자, 이미 설명이 이루어졌는데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밑에를 보시면 되죠. 맨 처음에 Q가 그 A1의 주소 맨 처음에 여기였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Q가 0입니까? 아닙니다. 얘는 뭔가 주소가 있는 거죠. printf Q의 D 이를 출력합니다. 그 다음 뭐예요? Q는 Q의 next, Q는 Q의 next 이거죠. 그래서 새롭게 바뀌는 Q는 이것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여기 와서 Q는 0이 아니니까 QD 출력 2를 출력하고 Q는 Q의 next, Q가 가리키는 곳의 next를 Q로 대체하자는 거.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Q가 0이 아니죠. 그러니까 QD 3을 출력하고 Q는 Q의 next, Q가 Q의 next 뭡니까? Q의 next 이 값이 뭐야? 0이죠. 0. 너희였죠. 그 다음 한 바퀴 돌아서 여기 오면 Q가 이제 0이니까 여기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전체 프로그램 아까 그 부분을 함수로 바꿔 넣었을 때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기 참조 구조체를 또 동적 활동이랑 결합을 해서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